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어제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일산 킨텍스에 다녀왔는데 몇 시간 있다가 오겠거니 하면서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마감 시간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제가 주식 사는 거 말고는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름 오랜만에 갖고 싶었던 걸 사서 기분이 좋지만 엄청 피곤한 하루였고요.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항상 그렇지만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이번 주는 시장도 하락했고 그렇다고 뭐 폭삭 떨어진 게 아니라서 폭삭 떨어져야 물타기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도 할 텐데 이런 상황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시장은 하락했지만 계좌가 떡상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가 폭등한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는 뭔가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블랙먼데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며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어쩌고 하면서 여파가 뒤늦게 나오고 있다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갖다 붙일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유럽의 관세 50%를 그리고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변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트럼프가 또 리딩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이 지난주보다 모두 하락을 했고요. 히트맵을 일주일로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애플이 아주 안 좋고 반도체도 안 좋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도 지난주에 71이었는데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 월급도 받고 했으니까 적절한 하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관적인 시황을 간단히 마무리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50% 관세 부과 제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기사고 이 형님이 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정말 지랄을 하다가 또 결국 어느 정도 원하는 걸 갖게 되면 상황이 종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애플 공장 옮겨라. 트럼프, 삼성도 포함될 것 이라는 기사인데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트럼프가 오래전에 팀쿡에게 미국에서 판매할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최소 25%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평범한 소시민은 자세한 걸 알 길이 없지만 알아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6월 출시 몇 달 내 1000대 될 것. 일론 머스크가 CNBC 인터뷰에서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리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학개미 원픽된 유나이티드 헬스.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보험 사기 의혹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는데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고 일단 배당률로 보면은 이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별 문제 없이 이 상황을 넘긴다면 역대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배당금을 어떻게 주고 있나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배당 성장률이 기가 막힙니다. 매년 10% 이상씩 배당금이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는데 라고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사장이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화웨이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미국이 신세 조지기 싫으면 화웨이에서 만드는 칩을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중국 기업 이야기인데 자꾸 중국 주식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얘네가 세다는 걸 알게 되니까
관심이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라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눈에 보이는데 사지를 못하겠어요. 다음으로 미국 리슈어링 바람에 제조업 헐헐이라는 기사인데 미국에다가 공장을 다시 지어라 하면서 중장비, 설비 기업 주가가 오른다는 내용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구나 정도를 이해하려고 스크랩을 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의 CEO 인터뷰 기사인데요. 현재는 저도 그렇지만 AI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답을 찾아낸다면 거기서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제 눈에 들어와서 스크랩을 했고요.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부터 보면 코인 시장 분위기가 떡상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상승이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사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하락했지만 저의 계좌 상황은 좋아졌는데 아이온큐의 주가가 떡상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무려 38%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속슬은 주가가 내려오면서 5% 정도 줄었고요. 나머지도 변동이 있긴 하지만 고만고만한 모습입니다. 저의 메인 계좌를 보면 ARK지만 유일하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럴 때 조금씩 매수를 해야 할 것 같고 아이온큐의 수익률이 지난주 350%에서 거의 500% 가까이 돼서 덕분에 지난주보다 계좌 수익률이 30% 가까이 올라서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아이온큐가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아이온큐 주가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서 소액 투자하던 아이온큐 3배의 레버리지가 상장 폐지됐었는데 당시에는 아이온큐 투자 자체가 도박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단순한 테마주 취급을 당했었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100%라는 거는 없고 미래를 바꿀 만한 기술에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배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고 상장 폐지는 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갈 건데 양자 컴퓨터가 정말 의미 있게 상용화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온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하루 만에 사라졌어야 했나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가끔 생각이야 나겠지만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확실한 펀더멘털 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금요일 프리마켓에서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갑자기 올라서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꽤 방어가 잘 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를 했고요. 아이온큐의 CEO 니콜라 드마시가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M&A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저로서는 그냥 아이온큐가 계속 성장해서 빅테크가 됐으면 좋겠는데 빅테크에 인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질문을 그록3에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아이온큐의 빅테크 인수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AI,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이온큐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라고 하면서 1번 아이온큐의 시장 이치와 기술적 강점 2번 빅테크의 양자 컴퓨팅 전략 3번 최근 소식과 시장 반응 4번 재무 상태와 인수 가능성 5번 리스크와 경쟁 환경
6번 전문가 시나리오와 전망 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결론은 중간에서 높은 수준 30-40% 정도로 평가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니콜로 드마시 아이온큐 CEO는 2025년 5월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발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양자 컴퓨터 업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통해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있으면 계속 잘하면 되는데 왜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정말로 발전을 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등 기업이 아이온큐라면 더 크기 전에 빅테크에서 인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려있는 속스를 손절하지 않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프리마켓에서 $14대까지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넘어가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다시 오르는 걸 보고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삼슬라의 상황은 수익률이 20% 정도 떨어졌고, 환율이 내려오면서 원화가 1,300원대가 되는데 달러와 원화의 수익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환율도 물타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배 종목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거고, 환율이 다시 1,200원대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편안하게 구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싸게 샀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나무증권에 있는 삼슬라 역시 빨간불이 이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용 계좌도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더 사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면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는 변화가 생겼는데, 유튜브 수익이 입금돼서 그 돈으로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난주와 수익률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저께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5월 13일에 상장된 라이즈 테슬라 고정테크 100, 팔란티어 고정테크 100을 추가하면서, 제가 이거를 리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라이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라이즈고요. 이렇게 추가하면서 연금저축계좌에서도 테팔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제가 항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ETF를 꾸준히 모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또 시장에 무슨 충격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계속 하던 대로 투자 여행을 이어나갈 거고, 이렇게 차트 분석이나 전문적인 거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투자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구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